안녕하세요. 도라마 오스스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요. 그 기존의 방이랑 좀 구도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일본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도라마 오스스메지만 일본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52Hz의 고래들이에요. 그래서 52Hzの クジラ이렇게 일본 원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디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영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 자체가 좀 트리거가 있거나 가정폭력이나 어떤 좀 내면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힘든 영화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설명을 한번 보시고 나는 봐도 괜찮겠다 하는 분이 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주연 배우는 스기사키 하나랑 시선지훈입니다. 스기사키 하나는 최근에 제가 아는 오빠한테 추천을 받아서 봤던 드라마에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젊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예요. 근데 좀 제가 좋아하는 타카하타 미츠키랑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말투도 목소리도 좀 비슷하고 연기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은 시손지훈입니다. 시손지훈은 아마 나는 펫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연기파 배우가 됐고 친한파 배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두 명이 메인 롤이고 이 스기사키 하나의 극중 이름은 미시마 키코입니다. 미시마 키코는 엄마가 새아버지와 재혼을 하면서 삶이 굉장히 지옥에 빠졌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학대를 당했는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엄마거든요. 근데 학대 유형이 그런 거예요. 애를 막 미친 듯이 때리고 괴롭히고 하면서도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식의 학대를 받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시마 키코가 어른이 됐을 때는 새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수준인데 이 미시마 키코, 그러니까 자신 양딸이죠. 피가 섞이지 않은 새아버지의 간호를 온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지 않고 이 병든 새아버지를 양육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이게 영케어러라는 최근에 일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간호가 필요한 삶 속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나 가족을 간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이슈가 많아서 영케어러 이슈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미시마 키코 같은 경우는 단순한 영케어러가 아니라 가정학대의 피해자죠. 가정폭력의 피해자고 명백한 피해자인데, 어느 날 이 새아버지가 막 식사를 이렇게 먹여주는데 기침을 하다가 가봤더니 병원에 흡인성 폐렴이라고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말을 하는 와중에 자기 친엄마, 새엄마가 아니고 친엄마예요. 친엄마와 키코가 같이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엄마가 키코 막 뺨을 때리면서 너 일부러 그랬지. 네가 새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이러면서 미친 듯이 구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의사도 막 달려와서 말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お父さん誤嚥性肺炎を起こしてます。あんたのせいよ。お父さん殺そうとしたんでしょ。 그 한 장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그녀가 큰 가정폭력의 희생자고 무기력하게 맞고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키코가 막 비틀거리면서 병원 밖을 도망쳐 나와서 길을 걸어요. 막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녀 두 명이 길을 가다가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그 여자애가 키코를 쫓아가요. 그러던 찰나에 키코가 엄청 큰 덤프트럭이 오는데 거기에 몸을 던집니다. 죽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 목숨을 마감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여자 사람의 옆에 있던 남자, 그 시선준이 연기하는 안고라는 캐릭터가 몸을 날려서 키코를 구합니다. 네, 너무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공장에 취업을 하지만 그마저도 키코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맥주도 처음 마셔보고 같이 디저트도 먹고 이 안고랑 자기 동창이랑 셋이서 엄청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 계속됩니다. 굉장히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키코,
키코가 굉장히 편안한 복장과 짧은 머리로 털털하게 살고 있어요. 키코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집은 키코의 돌아가신 전직 게이샤였던 할머니의 집을 물려받은 설정이더라고요. 어느 날 굉장히 꼬질꼬질한 남자애를 만나게 돼요. 근데 누가 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게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키코가 그 애를 뭐 씻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얘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키코는 왠지 모르게 자기와 닮은 자신의 과거 모습과 같은 그 남자아이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남자애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하카타까지 가서 아이돌을 하고 돌아온 이 마을의 어떤 여자애가 사생아를 낳고 돌아온 거죠. 즉 미혼모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애에 대해서 내가 너 때문에 삶을 망쳤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그런 마인드로 애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하고 막 씻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름을 안 붙이고 거의 무시, 그러니까 벌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애한테 키코가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이 벌레, 뭐 쓰레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코는 이 남자애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몇 년 전 다시 도쿄로 돌아가서 이 키코의 삶을 먼저 묘사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키코가 안상을 좋아하게 된 거를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안상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안상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라고 물어보자 안상이 좀 귀여운 대답을 하는데요. 키코라는 이름이 키나코라고 하면은 인절미 이런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근데 앙고가 앙꼬라고 읽으면은 이제 일본의 팥 앙꼬가 되는 거죠. 그 팥 앙꼬, 그 빵에 들어간 앙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앙꼬랑 키나코니까 우리는 친구니까 난 너한테 잘해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귀엽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키코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남성인 그 앙고상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앙고상에게 다시 한번 마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앙고상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하자 그때 앙고의 대답이 또 마상이었는데요. 나는 그냥 키코가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거절을 합니다. 약간 거절에 가까운 그런 멘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키코가. 그러던 즈음에 조금 서먹서먹해질 즈음이죠. 키코가 일하던 공장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키코가 어떤 막 그 동료들이 싸우다가 의자를 집어 던지는데 그 의자를 맞아버려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나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때 그 회사에 물려받을 사주의 아들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키코를 찾아오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리이나거든요. 이 리이나라는 남자는 굉장히 부자죠. 그 공장을 물려받은 공장주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키코의 따뜻한 마음씨와 뭐 귀여운 외모에 반한 거예요. 처음에 엄청 애정 표현을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비싼 데도 데려가고 키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순수해해요. 그런 순수한 모습에 이제 니나가 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안상의 시선으로 잠깐 화면이 비춰지는데 여기서부터 스포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스포가 나오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보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안상은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스스로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뇌하는 장면까지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안상은 키코를 사랑하고 있지만 자신의 비밀을 고백할 용기까지는 아직 없는 거구나. 혹은 키코에게 그 고민의 굴레를 주고 싶지 않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코는 그 사정을 알 턱이 없으니 그냥 차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리나가 키코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요청하고 둘은 같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 또 동거를 하는 곳이 굉장히 지금까지 키코가 살아오던 것과 완전 다른 곳인 거예요. 왜냐면 얘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엄청 도쿄의 좋은 타워 맨션에 막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다가 근데 안상이랑 자기 친구를 같이 불러서 놀고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이 굉장히 레드 플래그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부잣집인 그 아들이 레스토랑을 하는 통째로 빌렸어요. 통째로 빌려서 이제 그 친구들을 초대한 거죠. 그 동창생 그리고 앙고 동창생의 남자친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키코, 니나 이렇게 5명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첫 만남에서부터 앙고를 보자마자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니나가 말로 저는 영혼의 단짝이라 하고 앙고 이렇게 부르길래 여자 사람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엄청 되게 무례하게 얘기를 하니까 앙고가 제가 남자인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둘이 신경전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리나는 엄청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안고에 대해서도 무례하게 하면서 그 식사 자리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안고가 키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키코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지금 너가 있는 곳은 어울리지 않아. 너는 그 사람과 반드시 헤어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키코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거절했던 남자가 내가 새 남친을 사귀니까 이제 와서 헤어져라, 너랑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네가 뭔데, 그러면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키코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무튼 이제 안상의 그런 충고를 거절한 키코는 니나와 계속 삶을 이어가는데, 그러다가 소문이 돌아요. 공장에서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니나 그 사장 아들이 결혼한다더라. 대학 시절 때부터 정략 결혼한 상대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키코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근데 니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는 계속 지킬게. 우리 내연 관계로 계속 지내고 너는 나의 세컨으로 그냥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내가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내연녀로 살아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키코는 마음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안상의 충고가 혹시 맞았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혼란스럽고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니나가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처음으로 키코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폭행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앞서 초반에 이 영화는 좀 트리거가 있거나 그런 장면이 불편하신 분은 줄거리 요약만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폭행을 하면서 사실 회사에 오늘 투서가 들어왔다. 내 정략결혼 상대한테도 그 편지가 갔는데 내가 따로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모든 걸 폭로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키코가 놀라서 아니 그걸 누가 폭로했단 말이야 했더니 안고상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번 너가 초대해서 본 그 남자가 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 하면서 네가 혹시 그거 다 말해서 그 안상 꼬등인 거 아니냐면서 정말 무자비하게 키코를 때리는데요. 저도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안고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을 하고 제2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던 키코가 다시 또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걸 보면서 어떤 폭력의 굴레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과연 키코가 잘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마조마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안고가 그런 투서를 썼기 때문에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되고 공장장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전무이사 자리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계속 페인이 되면서 더 때려요. 키코를. 좀 끔찍하죠. 근데 또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막 애정 표현을 과하게 하고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러브 바밍을 하는 경우는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나도 좀 그런 타입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고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해봤더니 트랜스젠더인 게 바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안고가 인연을 잠시 끊고 있었던 나가사키 안고의 친엄마를 찾아서 다 폭로해버려요. 너 원래 딸 있지 않았냐? 걔 지금 남자 됐다고 트랜스젠더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폭로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엄청난 민폐를 끼쳤고 넌 사과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 어머니가 뭐 호텔 로비 같은 데서 막 도계자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막 저희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러던 와중에 안고를 또 불러요. 삼자 대면을 시킨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트랜스젠더가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잠시 끊었던 엄마를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됐고 어떠한 설명과 자신의 선택도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된 거죠. 정말 끔찍한 사람이죠. 안상의 엄마는 저는 되게 복합적이면서 참 그냥 평범한 엄마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괜찮다고 해요. 너가 딸이건 아들이건 상관없다. 우리 함께 하자. 이제 다시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나가사키에 다시 돌아가도 좋고 너가 나가사키 사람들이 싫으면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둘이서 다시 행복하게 살자.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면서도 근데 어쩌다 너가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됐을까라는 무지막지한 언어를 쏟아내기도 하죠. 그래서 안상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안상이 알겠다. 엄마를 따라서 같이 나는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두운데 이때 또 더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키코가 이 투서를 쓴 안상을 만나기 위해서 안상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날이었어요. 이제 안상의 집에 가서 안상 있냐고 막 물어보니까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안상 엄마가 나오면서 여기 우리 딸 집인데 이러니까 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랑 같이 안고는 우리 가기로 했다. 다시 나랑 어디 다른 데 가기로 했다. 이래서 저는 친구인데요. 저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느낌이 오죠. 안상은 그 집에서 홀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깁니다. 하나는 엄마에게, 그리고 하나는 키코에게, 키코가 아니라 리나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안상의 장례를 치르고 안상의 엄마를 배웅하고 정말 아무 표정이 없는 무기력한 표정이 된 키코가 돌아오는 열차에서 편지를 뜯어봅니다. 이제 리나에게 보낸 편지는 키코가 뜯어볼 수 있잖아요. 봤더니 내용이 우리 키코와 제발 헤어져 달라. 키코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당신과 헤어져야 됩니다. 정 헤어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헤어져 달라. 정말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키코의 행복만을 바랬던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키코가 진짜 오열을 하면서 집에 가요. 이미 다 모든 걸 포기한 상태로. 그리고 이제 리이나가 막 술 마신 상태로 너 또 어디 갔다 왔냐고 또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키코가 나 안상 장례식 갔다 왔어. 안상 죽었거든. 이러면서 정말 무표정으로 얘기하면서 유서를 주거든요. 보고 읽으라는 거죠. 근데 리이나가 이제 그 유서를 바로 가스레인지에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한 키코는 큰 다짐을 하는데요. 사실 키코가 첫 번째 인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안상의 도움이 컸잖아요. 그 엄마와의 폭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주고 굴레를 끊어준 건 안상이었지만 이제는 안상이 없죠. 혼자서 해내야 됩니다. 키코가 선택한 방법이 조금 극단적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자신의 배를 찌릅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배에 큰 흉터를 안고 드디어 리나와 인연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이 바닷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서 지금 현재 배경의 바닷가 마을인데요. 이 이름 모를 소년을 구하고 싶은 키코는 막 이 소년의 친척도 찾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을 양육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친권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화 제목이 왜 52Hz의 고래들일까요? 안상이 키코에게 말을 해줬어요. 52Hz 고래라는 종이 있다. 이 고래들이 내뿜는 주파수가 있대요. 소리가 있는데 북태평양 일대에 사는 고래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통상적인 고래들이 내는 그 음파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인 52Hz를 내뿜는다고 해서 52Hz 고래들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 음역대 음파를 발사하면 일반적인 음역대 음파를 내는 고래들과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안상이 키코를 달래줄 때 이 소리를 들려주면서 이런 고래들이 있고 이 외로운 소리를 너도 내고 있었던 거야. 너도 52Hz의 고래였던 거야. 근데 나는 너의 소리를 들었고 너를 그래서 끌어내줬다 라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안상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안상이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키코를 구해주고, 사실 남인데도 설령 사랑이 베이스였을지라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これはクジラの声。この 52Hz のクジラの鳴き声は他のクジラたちには聞こえない。世界で一番孤独なクジラって言われてるんだ。 사실은 안상도 52Hz 고래였던 거죠. 세상에 외로운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던,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여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뎌냈을까요? 그래서 같은 52Hz 고래인 키코를 알아보고 구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키코가 그 52Hz 고래들의 주파수를 똑같이 이름 없는 소년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52라고 불러요. 고준이. 그래서 고준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로 따지면 52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동창생, 그 안상을 처음 소개시켜줬던 그 친구도 바닷가 마을에 키코를 보러 오면서 둘이서 같이 이 아이의 어떤 학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 영화의 주 이야기가 됩니다. 이 키코가 고준이 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고군분투하는데 알고 보니 이 소년도 자신을 사랑해줬던 이모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지만 결국 돌고 돌아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엄마 밑에서 살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 소년이 말을 못해요. 어버버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예 실업증 가까운 수준으로 말을 못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 이 친구가 말을 하잖아요. 막 엄마, 아빠 이런 단어를 뱉을 때 학대하는 엄마 이름보다는 그 자기를 돌봐줬던 이모 이름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옹알이로. 그래서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혀에 담뱃불을 지지면서 말을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평온한 얼굴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이 기구하고 상처가 깊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수위가 좀 센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 입장도 어느 순간 자기가 키코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 거의 학교도 안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6, 7살 정도인 것 같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그마저도 걔도 밤에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키코랑 그 입장이랑 서로 부둥켜 안고 새벽 바다에서 엄청 우는 씬이 있는데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죠. 그때 저 먼 바닷가에서 52Hz의 고래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둘이 그 고래들을 함께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는 계속 그 주파수만 나와요. 52Hz의 주파수들만 나오면서 이 외로운 고래와 외로운 사람들, 삶이 지나치게 기구하고 지나치게 외로웠던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앙고를 떠올리면서 앙고랑 같이 대화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세 명의 뒷모습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저는 되게 영화가 좋았어요. 감동이면서도 그냥 슬펐고, 사실 앞으로도 키코랑 이 입장이 어떤 어려움이 없을까 하면 저는 어려움이 엄청 많을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저런 이슈들이 앞으로 있을 테지만 이 둘이 이 척박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고래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피가 섞인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음이 통하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영혼의 단짝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눈꽃도 키났고 이렇게 해서 둘이 영혼의 단짝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영혼의 단짝이라는 말 뒤에 그 둘은 서로 사랑을 했던 거잖아요.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안상이 용기를 내서 키코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밝히고 했다면 둘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 모를 일이죠. 다만 그 둘이 서로를 정말 아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중했다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사랑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없고 예전보다 좀 그 줄거리 해석 능력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에서 이 영화가 정식 개봉을 했었는데 많이 리뷰도 없고 해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저랑 같이 이 소중한 감정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일이 바빠서 잘 못 찍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보고 싶은 영화나 일본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라마 오스스메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